외신의 보도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는 이 합의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단계인데 사실 그 사이에 미국 측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남북 군사 합의서가 특히 이 비무장지대 즉 이쪽에서의 공중 어떤 그 감시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어요. 그랬죠. 더군다나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판문점이나 이런 인근에서 미군이 어떤 다칠 경우에 헬기도 뜰 수 없다. 그것도 네. 북한에다가 허락을 맡아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에 따르면 이 미국이 남북 비행금지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게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이게 사실은 북한의 어떤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거나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남북이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미국이 과연 남북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유엔사나 또 유엔사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그래서 지금 이제 합참의장이 최근에 국감에서 미국 측과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내릴지는 아직 알려지고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 가운데 비행 금지 구역 이 부분에 한해서 미국이 계속 지속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토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점점 더 그 불만이 구체화되고 노골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보도가 됐었죠. 폼페이오 장관이 9.19 남북 합의문 이틀 전에 우리 정부가 그 합의문 내용을 미리 통보했는데 그걸 보고 강병화 외무장관한테 노발대발했다는 우리가 보도를 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바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은 위성으로 가지고 북한 적을 감시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위성은 1시간 반이 지나야 제주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1시간 20분 정도는 까막눈됩니다. 공백이 생기죠. 공백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위성 중에서 사하 위성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사하 위성은 전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악천후에서는 그러면 북한이 1시간 20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막는 것이 바로 이 고고도 무인기든 유인기든 정찰기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하면서 북한의 장사정표가 어디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기계화 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또 이제 정찰의 문제가 하나고 또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탱크 숫자와 이 기계화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공격을 할 때는 우리 군은 이 수평으로 이렇게 쭉 가로로 깔려 있고 북한군이 쐐기가 뚫고 들어오면은 엄청난 그 기계화 부대를 뭐로 막냐면은 공군력으로 막습니다. 네. 근데 공군력이 현재 20km, 40km 후방에 있기 때문에 아하. 바로 뚫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한미 공조 균열 우려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핵포기 설득 방법을 놓고 한미가 마찰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는 제재 해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시중 은행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대북 제재 동참을 권유를 하고 강조를 했다. 이 얘기까지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자, 남북이 이미 합의한 군사 합의서 시행.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늦춰질 수도 있는 건지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떨까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게 지상, 해상, 공중의 완충구역 설정에서 포사격이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 사격 등만 전술을 안 하고 비행 금지 구역도 10월 1일부터 하고요. 쌍방이 무력 충돌하지 않도록 그 대책회해가지고 뭐 경고 사격의 이런 절차를 적용하게 된 것도 다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에 대해서 군사공동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는 없나요? 지금 9.19 합의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11월 2일 날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갑니다. 전반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또 논의할 사안이 있고 지금 합의서에서 결정된 사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실행에 옮겨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방부에서는 우리가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 합의한 대로 11월 1일부로 계속 진행이 된다 했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합의서 내용을 불만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시행 자체를 늦추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미국도. 멈추려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뭐 비행 금지 구역이니 뭐 포사격을 중단하는 그 거리라든지 이 전부 다 바로 이제
이제 휴전선하고 군사분배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 거기 관할 지역이 전부 다 유엔군 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 지역에서 그럼 만약에 20km, 40km 이 후방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군은 그 4km, 2km 내에서 분계선 2km 내에서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네요.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엔 사령부에서 물론 한국 정부가 협의를 하겠지만은 유엔 사령부가 완강하게 반대한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 발간된 북한 노동당 간부들의 사상교육 교재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가 곧 풀리지 않을 것에 대비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미는 대북 정책을 놓고 연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을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이 교재 내용. 네. 노동당 간부들이 보는 교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학습 제강이라는 것인데요. 이 노동당이 매달 이 국내외 정세에 대한 이 당의 지침을 정리해서 간부들에게 전달하고 이 사상교육에 사용하는 이 대외비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일꾼들이 이 제재가 풀리기를 기다리면서 이 제 힘으로 이 살아갈 생각을 안 한다. 네. 이 적들의 올가미에 목을 들이미는 이 자살 행위와 같다. 네. 그러니까 제재 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살 행위다. 그러니까 제재가 안 풀릴 것을 상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안 박사님.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에 대북 제재가 다 풀릴 테니 이를 대비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또 노동당 간부들은 이렇게 단단히 이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동당원이 북한 인구의 지금 10%인 230만, 24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당원들을 핵심으로 체제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개방으로 가긴 가더라도 북한이 그 외부적인 걸 받아들일 만한 이런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당원들을 저렇게 바짝 말하는 목을 조여가지고 당원들이 체제 지탱력에 앞장서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당원들, 당 간부들까지 무장 해제되면 그들로서는 이게 모든 게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당원들, 당 간부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노동당 간부들이 본다는 이 학습 제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주로 어떻게 활용되는 이 서류입니까? 이것은 이제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승인하에 선전선동부가 이 제강을 만들면 네. 이제 각급 당위원회, 지방당까지 또 심지어는 이제 노동당 평당원까지 그러면 이제 당 세포까지 네. 이 당 조직을 통해서 이게 침투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비당원들은 그 내용에 접근할 수가 없고 아하. 우선 첫 번째로 당원들에게 당 간부들이 침투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일반 근로자들한테도 침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명 중에 1명이 노동당원인데 사실 뭐 지금 노동당이 장마당보다도 맥을 못 춘다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노동당과 네. 장마당으로 비유를. 네, 노동당원이 240만 명이라면 장마당의 장사꾼은 지금 1000만 명인 겁니다. 아하. 그래서 과연 김정은으로서는 체제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불안감을 좀 당원들을 갈구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글쎄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지금 북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어적으로요.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것 그만큼 지금 더 북한 내 경제가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제재를 이겨낼 힘이 점점 그렇죠. 소진되고 있고 벼랑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북한으로서는 그 지탱력을 잃어버리니까 허리띠 졸라매자, 뭐 이겨내자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부부가 발견한 시신, 온전한 시신이 아니라 훼손된 시신이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2008년 7월 8일에 말씀하셨던 70대 노부부가 살구를 따기 위해서 이 갈대밭을 갔었는데 만약에 그때 이 노부부가 그 갈대밭을 가지 않았다면 이 시신 아예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아하. 그런 가능성도 있었던 곳인데 거기서 이제 사체 일부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사체 일부가 발견이 됐는데 사실 오른쪽 손가락으로 지문을 채취하지 않습니까? 네. 지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오른손가락을 다 훼손을 했었고요. 아하.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22일,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가 지나서 나머지 사체가 1.2km 정도 떨어진 음료창고 부근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이 시신을 부검을 해야 하는 이 부검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수의 부검을 했지만 이렇게 잔혹하게 사체가 훼손된 건 처음 본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째 전혀 지금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그래도 어렵사리 왼손에 남은 일부 지문을 가지고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신원 확인이 됐는데 40대 주부로 확인이 됐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사망을 했는지는 밝혀졌습니다. 네, 일단 그 사인은 그 목졸림에 의한 아하. 그 설골골절상으로 지금 일단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설골골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손이나 줄 같은 걸 사용해서 목을 압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목졸림사 있잖아요. 목졸림사 할 때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흉기로 굉장히,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거칠게 지금 시신을 좀 훼손했고,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지문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손가락은 절단이 됐었는데, 왼손가락과 일부 DNA를 통해서 이제 신원을 확인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서는 시신 발견 보름 전에 남편이 실종신고 12일 동안은 이 남편이 이 부인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네. 12일 만에 경찰에 실종신고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사건 현장에는요,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쫓아야 할 순간이었는데요. 피해자는 대체 언제 그러면 사라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아마 이 남편과 한 10년 동안 이제 같이 결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사건이 있었던 이제 한 보름 전에 6월 11일쯤에 이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술을 마신 다음에 이제 노래방을 간다고 이제 아마 부인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벽에 아마 그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아이고 굉장히 힘들다,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잠시 집에 와서 남편이 좀 설 잠이 들었을 때 남편이 그냥 부인 온 걸 보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그 밤 사이에 저 친구하고 마지막 통화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만막에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좀 아직 규명이 사실 안 된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볼 때는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신으로 밝혀졌으니까 사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쪽에서는 혹시나 이제 가족에 특히 이제 아마 이 부부가 굉장히 좀 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네. 많은 또 부부 싸움을 했다고 그래요. 네. 뭐 이렇게 혹시나 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조사를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알바이로나 이런 걸로는 별로 그렇게 혐의점이 없었던 것으로. 아니, 사실 남편이 실종 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종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중요한 게 알리바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 있었는지. 네. 근데 이제 알리바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친구한테는 제주도 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또 그 어떤 그 부인의 이제 집에는 또 포항에 좀 올라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좀 서로 엇갈리게 좀 진술을 한 게 있어요. 아하.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남편이 그러면 왜 부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게 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의문점으로 남아있어요. 원래 이 네. 사체가 이렇게 잔혹하게 훼손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면식범의 소행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잘 알고 있는데 원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에서 경찰이 이제 그 부분을 체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의 진술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네. 아니, 친구한테는 내 와이프 좀 부산 갔어. 제주도 갔어. 제주도 처가에는 지금 아내가 없으니까 포항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증거가 없다고 하셨죠. 네. 근데 보통 사체를 훼손하면 이제 훼손한 장소에서 DNA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세면대를 교체했어요. 하필 또 이 타입이. 세면들을 교체했다고요, 네. 남편이? 교체를 했는데 이거 교체한 세면대만 찾으면 네.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남편이 용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 설비업자가 이 교체한 세면대를 버려버렸습니다. 아이고. 버려버리다 보니까 그게 나오질 않으니까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남편을 의심은 했었지만 결국 더 이상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하. 남편을 뭐 입건한다거나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남편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심증에 불과합니다. 남편의 행적이 수상쩍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물증이 없는 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